자,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지수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지수가 좋지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력주나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지수가 급락하기 직전에 주식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피해가 정말로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을 보고 제 지인분들께서는 한국이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한국 경제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좀 걱정하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실업률, 경제지표 악화 등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네 주식시장이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요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 내내 우리네 증시는 계속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장, 좀 급락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좀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서 정말로 이게 저점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 그때 좀 서서히 담아야겠죠. 그때까지는 정말 좀 버텨야겠습니다. 즉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률을 누적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판단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수를 어떻게 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내용인데요. 좀 간단한 제가 지수를 보는 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자, 봤을 때 2000포인트가 깨졌고 이격이 21선과 많이 벌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아무래도 약세음을 보이면서도 이렇게 과대 낙폭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은 나오리라 보는데, 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죠. 이렇게 좀 돌파를 해줘야 좀 지수는 좀 돌리면서 강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하락 추세선을 영영 돌파를 하지 못하면 계속 조정권 영역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권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좀 해야겠고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수를 어떻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수를 어떻게 하면 좀 판단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은 바로 121선을 좀 중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121선을 중점으로 보는데요. 지수를 볼 때 이게 좀 잘 맞더라고요. 자, 봤을 때 이 121 이평선에 대해서 좀 세팅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팅을 했는데요. 121선 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저는 이렇게 좀 세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121선 밑에 있으면 약세, 위에 있으면 좀 강세 흐름을 보인다고 했었는데, 한번 과거로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2008년도서부터 어때요? 밑에 있을 때는 지수는 약세, 위에 있을 때는 강세 흐름을 보이죠. 다른 구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 밑에 있을 때는 지수는 대부분 이렇게 급락 또는 약세 흐름,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이지만은 121선을 벗어났을 때는 어때요? 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봤을 때는 어때요? 물론 지금 이 2011년도서부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만, 대체로 우리가 짧게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요? 지수는 121선 위에 있을 때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반면에 121선 밑에 있을 때는 약세 흐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차례 이렇게 지수가 121선을 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이고요. 이런 기준으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 그럴듯하죠? 121선 밑에 있을 때는 지수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요. 반면에 121선 위에 있을 때는 좀 그나마 강세 흐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를 좀 중점으로 두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121선의 어떤 기울기와 밀집도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대세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게 됐을 때는 121선도 이렇게 따라 같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완만하게. 자, 그런데 반면에 고점 징후가 나오면서 이평선들 121선 뿐만 아니라 121선, 61선, 21선이 차례로 역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단기간 지지가 되었던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도 121선 밑에 있을 때 지수는 급락이 나오고 좀 횡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런 어떤 구간이요.
그러니까 자, 요런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과거에서도 정말 그렇게 흘렀는지 보자는 거예요. 바로 요 시기 때 보게 되면 어때요? 121선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때 121선 뿐만 아니라 61선, 21선이 밀집이 되면서 지수가 이 단기적으로 지지가 된 바로 요 추세선과 121선을 깨버리게 되면은 급락이 나오고 당분간 횡보,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당연히 어때요? 지수는 급락이 나오고 좀 횡보, 조정을 거치죠.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락이 나오기 직전 2007년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어때요? 여기서부터 121선의 각도가 우상향했지만 점차적으로 좀 꺾이게 되고 21선하고 61선이 좀 역배열되는 그런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지수가 약세로 흐르게 됐을 때 자, 이렇게 121선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고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121선의 기울기가 자, 이렇게 좀 기면서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좀 상승 각도를 잡으면서 21선하고 61선이 뭉쳐졌죠. 뭉쳐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됐을 때, 즉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었을 때 지수는 강세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봤을 때 자, 바로 요 구간도 어때요? 121선의 각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었지만은 어때요? 점차 이렇게 완만하게 각도를 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1선하고 61선이 어때요? 밀집이 되면서 지수가 121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었을 때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어때요? 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121선의 각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완만하게 좀 각도를 좀 틀면서 21선하고 61선이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신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지수는 강세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121선과 61선, 21선 좀 밀집도하고 기울기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121선이 무너지면 약세 흐름을 보이고 반대로 121선 위에 있을 때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121선, 61선, 21선이 이렇게 밀집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탔을 때 강세 흐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은 어떨까요? 현재를 봤을 때는 어때요? 121선, 61선, 21선이 지수랑 동떨어져 있죠? 지수랑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당연히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수가 완만하게 좀 회복이 되려면은 바로 이 이평선 121선하고 21선, 61선이 밀집이 되면서 자, 요런 식으로 좀 밀집이 되면서 121선 위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구간은 상당히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를 좀 판단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세력주나 뭐 단타 매매를 할 때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중장기 매매를 할 때라도 이렇게 지수가 121선 위로 올라타게 되었을 때 좀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반면에 밑에 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블로그 쪽지나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